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능 문법 공부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문법 문제집을 사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앞에가 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문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다 엉킵니다. 엉킴. 왜 그런고 하니 의문을 설명하거나 또 의문의 그 변동, 뭐 축약 탈락, 근데 이런 걸 설명을 하려면 이 품사를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여기부터 하면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품사로 와서 오락가락해서 체계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26번 문제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써있나. 자, 여기 일단은 뭐 시작은 의문의 탈락 이제 이런 건데, 자, 여기 보시면 2번 선지에 용언의 활용 과정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용언? 이래버리면 이제 용언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합성어? 자, 이렇게 이제 이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문부터 들여다보면 다 엉켜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어간 어미 막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품사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순서를 제 생각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품사가 되겠어요. 품사. 자, 우리말에 이제 구품사가 있죠, 그죠? 구품사. 자, 요거의 각각의 특징과 그 다음에 기능, 요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언제 배우냐면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중1 때. 자, 근데 이제 다들 까먹었어요. 특히 이제 중1은 그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배웠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품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왜 영어 같은 거 공부할 때도 품사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품사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품사가 이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바로 문장 성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어 서술어, 그죠? 이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서술어, 그쵸? 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서술어의 자릿수, 그죠? 요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것이 이제 문장 공부 배웠으니까 합성어하고 파생어. 참, 여기서는 이제 저기 겹문장도 배워야 되죠. 우리 절, 그죠? 네.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많이 부들 보시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자, 겹문장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합성어, 파생어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합성어, 파생어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요거 구분할 때 또 역시 이제 이 품사가 쓰입니다. 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다 배웠으면, 이 단어 계통을 다 배웠으면은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게 형태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형태소는 진짜 뭐랄까 그 문법 전체를 다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형태소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도대체 교과서 만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만든지 모르겠는데 아마 교사들이 이거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형태소.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 배웠으면은 이제 이 품사 쪽은 다 끝나가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총망라해서 단어의 의미나 또 뭐 기능, 관계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품사 쪽을 먼저 해야 됩니다. 품사 쪽, 문장 성분 쪽, 그 다음에 이제 합성어, 파생어, 형태소 이쪽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애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서야 이제는 뭘 하냐면 그 어렵다는 의문을 해야 되죠, 그죠? 자, 의문은 이제 말소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따지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중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이제 의문 체계 이런 거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의문 체계 알다시피 이제 자음하고 모음 체계죠. 자음, 모음 뭔지 이런 것들이 잔뜩 있고요.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뭐 한다? 의문 배웠으니까 의문 변동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축약, 탈락, 첨가 이런 것들 배우게 되고 그 끝소리 규칙 그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죠? 네, 뭐 자음군 단순화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요소가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라고 하는 자, 요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피동, 사동, 그 다음에 부정문, 그 다음에 시간도 있죠. 과거 시제, 그죠? 자, 미래,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임법. 이 높임법도 골치 아프죠, 그죠? 이것도 시험에 작정하고 내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결 표현, 평서문이냐, 뭐 의문문이냐, 뭐 등등. 자, 이제 이런 것도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 끝나면은 정확한 문장 표현을 배우게 되겠죠. 요거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이 이제 국어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뭐 17세기 국어하고 그다음에 19세기 국어하고 이런 건 비교하는 게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가 맨 마지막인 이유는 여기 앞에 있는 요런 애들 있잖아요. 요거의 모습이 15세기에는 어땠나 요렇게 이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국어사가 맨 마지막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많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이 결국은 다 겹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괴로울 일은 아니고, 그죠? 먼저 초반에 있는 요 품사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좀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뭐냐? 기준이 바로 뭐다? 품사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할 일이 너무 많고 공부할 시간은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고3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정확하게 다들 알고 계셔야 이 우리가 언어와 매체가 우리 시험에서 선택 과목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개가 계속 짖네요. 정말. 자,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 개는 저 스피츠라는 개인데 되게 무능한 개예요. 택배 기사한테는 짖고 새한테는 안 짖고 집에 막 들어오려는 새한테는 안 짖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